안녕하세요. 토끼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의 무급 알바의 정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급 알바에 대해서 추측만 있었을 뿐이지 진짜 알바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하이브의 무급 알바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 게 아니면은 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뉴진스와 미니진에 대해서 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미니진 코어를 입고 르세라핌의 행사장이나 하이브의 행사장에 등장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이 올해 이제 여름에 미니진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등장을 했던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 때문에 그 버니즈들이 엄청나게 큰 누명을 썼거든요. 일단 이런 행사장에 왔으면은 좀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하고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르세라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쫓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팬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르세라핌의 팬이었습니다. 워낙 독특한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들통이 난 거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있다가 르세라핌 행사장에는 마치 본인이 버니즈인 것처럼 이렇게 미니진 코어를 착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함으로써 다른 무급 알바들이 이 사람이 버니즈 소속이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또 유포를 해요. 미니진 대표의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뉴진스 멤버의 프로필을 올려놓는 식으로 해서 막 여기저기에 싸움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싸패짓을 하고 돌아다녔으면서 버니즈들에게 싸패 토끼단이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저는 올해 여름에 이 사진을 보고서 좀 약간 바이럴 같다, 억지스러운 좀 바이럴 느낌이 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런 관상이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 사실 르세라핌이 진짜 팬인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냥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을 5개월간의 노력 끝에 검거를 마침내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뉴진스를 좋아하는가 보다, 외모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 그냥 저분도 버니즈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르세라핌 팬이었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사페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냥 팬덤들이 각자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상식선에서 아티스트들을 서포트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정상인들의 사고 구조와는 매우 달라 보이고, 이 사람의 그 관상을 보면서 민희진 대표가 말했던 그 미행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K-팝 팬덤 안에서는요.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검거를 하게 되면은 바로 구속을 하고 종신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가짜 버니즈들, 사페토끼단을 연기를 하면서 계속 버니즈들이나 뭐 뉴진스의 명성을 깎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인데, 제가 보아왔던 버니즈들은 대부분이 집단의 성격 자체가 초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일권 씨 완전 디스하는 그런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지금도 강일권 씨는 그냥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냐, 안 싸우면 안 되냐, 뭐 그런 또 저한테 조언을 하는데, 저는 뉴진스를 안 지가 한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음악 팬으로서 음악을 계속 듣고 그런 시간들이 십수년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 팬으로서 강일권 씨의 그 정치적이고 예술과 혐오에 가까운 언행들에 대한 그 비판을 한 것이고, 저는 이런 사람을 정말 처음 봅니다. 이런 사람이 평론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저한테 찍힌 것은 일종의 그 업보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일권 씨가 버블건 표절 사태 때 이 표절 사태를 법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욕을 먹은 거잖아요. 평론가면은 주변에 그 작곡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곡가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100이면 100 그거 표절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거 표절이라고 하면은요, 증거 갖고 와보세요. 버블검과 샤카탁의 이제 세던댄이 표절이라는 근거를 샤카탁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음악학자 데려온다고 한 지가 지금 6개월입니다. 6개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과거에는 이런 평론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스트리밍으로 듣지 않고 테이프나 CD 이런 걸 구매를 해가지고 음악을 들었었잖아요. 이때는 평론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떤 음악이 좋은지, 어떤 음악이 나쁜 것인지, 또 표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확인이 돼야 소비자들이 잘못된 음반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일권 씨는 결과적으로 버블검 표절 사태 때 거짓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술가,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니진 죽어라, 미니진교 죽어라 막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 손신바라고 하는 사람을 디스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손신바 씨가 분신술을 썼다 이거예요. 인스타에서는 깔끔한 척하고 뒤로는 막 가짜 계정 만들어가지고 다른 뮤지션들 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뭐 손신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그런 활동을 한 거니까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투마즈 살레이라고 하는 이란의 래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녹음을 해요. 래퍼로서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티스트들과 대중들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대중들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평론가가 필요한 것이지,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연예기획사 혹은 미디어까지 이런 상반되어 있는 입장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평론을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평론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행동들은 평론가라는 직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뭔가 좀 논지를 흐리는 수법으로 대중을 호도해오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일권 씨는 뭐 뉴진스가 표절을 했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버블검 사태 때의 논지를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절 문제는 당사자가 소송을 걸며 본격화되고 이후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방어는 의혹을 받는 측에서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측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해야 하지만 그것도 의혹을 받는 측이 아니라 법원에 제시하는 거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편의점 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제 멱살을 잡으면서 너 아이스크림 훔쳤지? 우리 집 아이스크림 훔쳤지?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법원 가서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쳤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어떤 바보가 누명을 쓴 채로 법원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론가라면 주변에 분명히 작곡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팩트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냥 모르고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은 그냥 지능이 두 자리밖에 안 되는 거겠죠. 지능이 두 자리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글을 썼거나. 근데 예전에 강일권 씨는 미니진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혐오의 감정을 드러냈었잖아요. 그 증거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갈라치기를 하는 것처럼 저열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인이 다 잘못했네요, 그냥. 정치적으로 미니진을 담그려고 했네. 야, 아니에요? 표절한 적 없는데 표절했다고 샤카타기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나 한 적 없다. 증거 내놔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새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평론가라는 직업이 진짜 되게 우습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보고서 있잖아요. 하이브에 있는 그 임원용 보고서, 역바이럴 보고서. 그것도 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평론가였습니다.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니 돈이 없으면 일을 하세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너저분하게 숟가락 얹지 말고. 걔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빠가사리 같은 돌대가리 같은 얘기죠. 사실 돌대가리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티스트들은 죄가 없다. 정국의 말이 정답인 거예요. 이 너저분한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예술가인 척 하면서 예술가가 아닌 그런 사이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슈가 사건 당시에도 RM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또 말을 했었어요. BTS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엄청난 스타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성은 어릴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이런 태도는 동서고금을 불문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갖추는 거는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오늘 그 가짜 버니즈, 사페토키단을 흉내내는 그런 가짜 버니즈들, 그리고 또 중립적인 척 하면서 목적이라든가 자신의 정치를 확고하게 드러냈던 그런 가짜 평론가들 오늘 다뤄보았고요. 이런 엔터 산업에 있는 이런 기괴한 것들, 이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기괴한 것들, 괴물 같은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평론가들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글을 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어른들은 끝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원래 이 하이브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어요. 이제 그 피로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할 것이고요. 지금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는 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시간 만에 지금 7,000명, 8,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며칠만 고생을 하면은 그냥 5만 명 바로 채울 것 같습니다. 바로 일자리 으뜸 기업 취소하고 세무조사 바로 들어가야겠죠. 가짜 버니즈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버니즈라든가 다른 팬덤들도 지금 다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대로 속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